이번 시간에는 인터럭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럭 회로는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타보면 엘리베이터가 동작 중에는 열림이나 닫힘 버튼을 누르더라도 버튼은 이렇게 꼭 들어가죠. 근데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운행 중에 도어의 문이 열린다 혹은 닫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사용자들은 엘리베이터가 동작 중에는 문이 안 열린다, 하나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다른 행위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로 쪽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의 동작은 아래 위로 이동되지 않죠.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내려주는 모터 쪽의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로로 진입이 불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다른 쪽의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 이것을 이제 인터럭 회로라고 하는데요. 인터럭 회로는 이 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도 인터럭 회로는 필수적으로 안전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흥 공장에서 지난달 직원 2명이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일부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주 재료가 되는 원판인 웨이퍼입니다. 웨이퍼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기 위해 XRF라는 방사선 투사 장비가 사용됩니다. XRF는 반도체 표면에 중금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웨이퍼 표면에 비추고 반사되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초기 공정에 많이 사용해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30대 엔지니어 2명이 XRF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다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사고 이후 눈이 충혈되고 손이 붓는 등 신체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다음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조사 등을 이어온 원안위는 인터락이라는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락은 XRF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수 안전 장비인데, 사고가 난 인터락 설비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아예 작동하지 않았던 거로 원안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삼성 반도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약 한 8대 공정에 200에서 250 종류의 인터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안전 관련된 인터락은 4가지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인터락에 대한 그 사고 사안은 도어 인터락입니다. 내부의 공정 과정 중에 혹은 작업 중에 도어 문을 열었을 때 그 센서가 반응을 해서 내부에 있는 기계가 동작을 멈추도록 하는 인터락인데, 이 부분에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이처럼 모든 공정 과정에서는 인터락은 안전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안전뿐만 아니라 품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인터락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정 시작 프로세스, 기존의 공정 프로세스와 변경된 공정 프로세스가 있을 때 시스템 상에서 어떤 기판의 정보를 인식하고 해당 공정에 필요한 레시피 이외의 다른 레시피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정 과정을 멈추게 된다라는 품질에 대한 인터락도 실제 현업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락은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유지 회로와 동일하게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과 품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입된 회로고요.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유지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푸시 버튼의 특성상 눌렀다 뗐을 때 이 버튼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릴레이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끔 한다. 이게 자기유지 회로의 특성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인터럭 회로를 추구하게 된다면, 자, 첫 번째 행위가 푸시 버튼 1이 되겠죠. 이 행위를 했을 때 동작이 일어나면 두 번째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동작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게 인터럭 회로의 본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행위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 회로 쪽에는 전원이 인가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릴레이 앞단에 전원을 끊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전원을 끊어주는 접점은 브레이크 접점이 되겠죠. B 접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접점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 B 접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두 번째 행위가 일어나는 곳에 전원을 끊어줄 수 있는, 릴레이 앞단에 전류의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B 접점을 이렇게 배치하고요. 앞단에 동작이 일어났을 때 이 접점이 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B 접점은 곧 릴레이의 B 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네이밍을 그대로 B 접점을 릴레이 쪽 B 접점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B1에 대한 행위가 일어났다. 곧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두 번째 행위를 했을 때는 레드 램프에는 불이 안 들어와야 돼요. 곧 두 번째 릴레이에는 전원이 인가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떨어졌죠, B 접점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인터락 회로가 구성이 됐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PB2를 내가 먼저 눌러서 레드 램프에 불을 켜더라도 두 번째 행위인 PB1을 눌렀을 때는 그 동작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럼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릴레이 1에 브레이크 접점을 넣어주되 이 접점은 X2가 되겠죠. X2에 해당되는 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통해서 첫 번째 레드 램프에 불이 켜졌을 때는 두 번째 그린 램프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곧 두 번째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터럭 회로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램프에 불을 켜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모터 부분의 동작까지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터 제어가 그 제어 대상이 되겠죠. 모터 쪽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 회로 쪽에 회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삼상이죠. 3선식 회로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의 모터 제어 관련 검증 시험을 기준으로 삼상 3선식 델타 결선의 주 회로도를 설계할 거고요. 차단기를 설계하고 그 다음 모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삼상 3 전동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MC의 A 접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A 접점까지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주면 모터의 전원은 인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접지 부분까지 모터 쪽에 결선을 해주면 주회로도 쪽에 결선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지 부분도 모터 쪽에 결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 방금 했던 이 제어회로 쪽의 전원이 인가를 되기 위해서 이 주회로도 쪽에서의 R상과 T상, L1과 L3상에서 분기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되는 선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R상과 연결해 주고 그 다음 T상과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회로 쪽에 모터 쪽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분기돼서 보조회로 쪽에도 단상 220V가 인가가 될 겁니다. 인터럭 회로가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 간에 서로 락을 걸어서 두 번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램프, 두 대의 릴레이를 그 부분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터를 한 대 더 추가해서 두 대의 모터를 가지고 우리가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MC도 당연히 A 접점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MC의 접점을 다시 분기시켜서 결선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주회로도 쪽에 두 번째 모터 쪽으로 분기될 수 있는 선을 결선해서 회로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지 부분도 두 번째 모터에 접지가 필요하니 동일하게 접지 부분의 결선도 해주고요. 접지 부분의 결선을 위해서 분기해서 이렇게 접지선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대의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각각 그린 램프, 레드 램프 각각 모터 하나씩 연결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MC1과 MC2의 결선을 위해서 출력 코일에서 MC 부분의 전원부도 가져오게 됩니다. MC가 두 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대의 MC를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릴레이에 의해서 지금까지 램프의 점등을 받는데 이 X1에 의해서 MC가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MC 부분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MC 두 대를 추가해서 연결하고요. 그래서 MC 부분에 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의 표식을 위해서는 MC 쪽에 A 접점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A 접점은 MC 쪽 A 접점을 이용해서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의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같이 연결해 주고요. 동일하게 회로 설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램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 같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MC의 동작에 의해서 곧 그린 램프의 불이 켜지고요. 그 다음 또 MC2의 동작에 의해서 레드 램프도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MC2도 동작을 할 거고요. MC의 네이밍을 동일하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MC1, 2의 네이밍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터 쪽, 주회로도 쪽에 모터 쪽의 MC의 제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같이 네이밍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터럭 회로가 모터를 제어를 위한 인터럭 회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차단기 올리고요. 첫 번째 PB1을 눌렀을 때 첫 번째 모터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행위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두 번째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인터락을 통해서 동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회로가 될 겁니다. 다시 리셋 버튼 누르고요. 두 번째 모터가 동작시켰을 때 레드 램프에 불은 들어오고 그 다음 PB1을 눌렀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터락을 걸어놨죠. 그래서 이 회로는 정상적으로 인터락 회로가 성립된다. 단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되겠죠. 먼저 입력이 걸린 쪽의 행위가 일어나고 두 번째 걸린 회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 인터럭 회로를 릴레이 방식으로 릴레이 제어 방식으로 구현한 부분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인터럭 회로를 PLC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로 인터럭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인터럭 회로 구현을 위해서 XG5000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인터럭 회로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고 오늘 할 거는 인터럭 회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입력 우선 회로가 되겠죠. 선입력 먼저 입력한 회로가 먼저 동작한다. CPU 시리즈는 XGB, XBCH를 가지고 실행을 시킬 거고요. 우리가 아까 회로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캡처를 하는데 PLC 부분은 이 제어 회로, 보조 회로 쪽이 프로그램 구현이 가능할 거고요. 주회로 부분은 실제 결선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LC 특성상 프로그램 구현은 이 제어 회로 쪽이다 라는 걸 좀 알고요. 220V 단상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이 이제 보조 회로고 모터 부분에 대한 전원 인가는 삼상입니다. 그리고 모터 부분의 주회로도 쪽은 보조 회로보다 전류의 크기가 더 크다 보니까 삼상과 과전류에 대한 처리를 PLC 출력부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상 부분을 따로 빼고 또 PLC 출력 부분에서 커버 가능한 단상 220V의 제어 회로 쪽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출력부를 뽑고요. 나머지 주회로도 쪽에 모터 부분에 대한 전류와 삼상 타입의 전류는 회로 결선을 통해서 실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PLC 부분에 대한 구현과 모터의 주전원 부분과의 결선 부분은 분리해서 그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아까 방금 우리가 회로 설계했던 이 위쪽 라인이 PLC의 이 왼쪽 라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요 라인, 오른쪽 요 라인이 오른쪽 PLC의 이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전류가 인됐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지점이 PB1이 될 거예요. PB1의 A 접점 부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면요. A 접점은 F3가 되겠죠. F3를 누르고 변수는 우리가 PB1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PB1으로 작성해주고 그리고 디바이스명은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해보면 XBDR32H입니다. 위쪽이 입력부죠. 아래쪽이 출력부입니다. 자, 입력 단자에서 P에 00, 요 단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P0입니다. 디바이스 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명을 P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디바이스와 변수를 같이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와 명과 변수명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 라인, 만나는 라인이 PB0가 되겠죠. 자,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B0 부분, B접점이죠. 그래서 F4를 클릭하고 눌러서 변수는 PB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두 번째 디바이스는 우리가 P0까지 했죠. 그 다음 해야 될 입력 단자는 P1이 되겠죠.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디바이스는 P1로 지정해 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회로상에 회로도와 동일하게 지금 라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나는 지점이 X2가 되겠죠. 자, X2는 B접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4를 클릭해 주고요. X2입니다. 그리고 X2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PLC를 사용하는 이유가 릴레이 회로도를 대처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릴레이 쪽의 기능을 PLC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릴레이 기구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PLC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릴레이 부분들을 내부 메모리에다가 출력 부분을 할당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내부 메모리에 해당되는 명령어는 M0가 됩니다. M 시리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명을 M0로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 M0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 만나는 지점 X1이 되겠죠. 이 부분도 릴레이죠. 자, 릴레이 부분은 우리가 요 아래 단이기 때문에 이건 출력부입니다. 이 회로도상의 출력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F9를 마우스 커서로 갖다 대면 코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코일 부분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는 X1이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는 X2를 우리가 M0으로 했으니까 M1로 지정을 해주면 릴레이 1은 내부 코일인 PLC 내부 코일인 M1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릴레이 2는 M0로 지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릴레이가 처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라인까지 하고 나면 자기 유지 회로를 위해서 이 라인이 필요하죠. 두 번째 라인 스텝입니다. 여기는 X1A 접점이죠. 그래서 A 접점에 해당되는 건 F3가 될 거고요. 변수는 X1입니다. X1은 앞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변수를 치면 그대로 X1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커서 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한 칸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여기 세로선이 되겠죠. 이 선을 끊기 위해서 여기 F6가 세로선이 됩니다. 세로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회로도와 동일한 레더 프로그램이 짜지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가 반대 방향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짜지는 부분이 이 회로도와 차이고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동일하네요. 이쪽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마찬가지로 A 접점입니다. A 접점 부분을 누르고 여기는 PB2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은 PB2로 지정하고 우리가 디바이스명은 P1까지 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P2가 되겠죠. P2로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지금 PB0죠. 여기 PB0가 있습니다. B접점이죠. B접점에 리셋 버튼이 되겠죠. PB0를 그대로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 PB0 다음은 릴레이 1이 될 겁니다. 이건 B접점이죠. B접점에 릴레이 1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출력 부분은 릴레이 2가 될 거예요. F9에 릴레이 2, X2가 될 겁니다. 그럼 출력 부분이 앞에서 정의한 릴레이 2가 출력 코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자기 유지 회로를 위해서 다음 스텝은 X2의 A 접점입니다. 그래서 A 접점을 클릭해서 X2를 잡아주고요. 세로선을 위해서 한 칸 위로 올려서 F6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 두 라인이 다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라인은 X1의 A 접점이죠. 그리고 MC1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A 접점 부분입니다. X1이 되겠죠. 그리고 MC1 출력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되고요. 자, 이 부분 MC는 내부로 처리하는
내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PLC 출력부에서 220V 전원이 인가돼서 MC 부분의 기구에 전원이 인가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모터 부분의 스위칭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출력 부분이기 때문에 PLC 상에 보게 되면 출력 단자는 P20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P20을 디바이스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출력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F9를 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명은 MC1이 될 거고 출력 부분은 아까 P20이죠. 그래서 P20으로 실제 출력 단자를 잡아주고요. 다음은 X2A 접점을 잡고 MC2입니다. 자, F3를 잡고요. X2가 될 거고 그 다음 출력 부분은 MC2가 될 거고요. 아까 P20 했습니다. P20 다음은 P2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MC1, 2 부분까지 출력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넥스트는 MC1의 A 접점 그리고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죠. 그린 램프, 레드 램프도 실제 PLC에서 출력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램프에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출력 부분에 단자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A 접점에 MC1에 A 접점을 쓸 거고요. 그리고 F9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P21까지 있습니다. 변수명은 그린 램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P22 됐습니다. 그리고 A 접점에서 다음은 MC2가 되겠죠. 레드 램프입니다. 그래서 MC2가 될 거고요. 레드 램프가 될 거고요. 변수명은 출력 부분 P22까지 했으니까 P23이 될 거예요. 우리가 회로 설계한 부분과 지금 레더 프로그램으로 짠 부분이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라인과 스텝별로 레더 프로그램 상에서도 위에서부터 한 스텝 한 스텝 동일하게 이 회로도와 비교해 가면서 맞춰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짜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짰는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자, IO 파라미터를 누르고요. 그러면 시뮬레이터 장비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XBC DR32H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 시작과 끝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이제 라이팅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라이팅 끝이 나게 되면 확인을 누르고요.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라는 팝업이 뜹니다. 자, 그런 이후에 실제 여기 시스템 모니터를 클릭해 보면 이제 XBC DR32H의 가상의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도 이렇게 비접점 부분은 파란색으로 ON이 됐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고요. 여기 런이 뜨죠. 런 부분의 녹색 부분에 표식이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P00입니다. 이 P00가 여기 P00에 해당되는 푸시 버튼 1이 됩니다. 단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 푸시 버튼은 한번 누르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야지 오프가 됩니다. 한 번 누르면 전원이 인가되고요. 그 다음 바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푸시 버튼과 차이인데 여기 누르게 되면 여기에 ON이 켜지게 됩니다.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는 순간 PB1에는 지금 ON이 켜졌죠. 그에 따라서 릴레이 1에 전원이 인가되고요. 자기 유지 회로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프가 되죠. 오프가 되더라도 자기 유지 회로에 의해서 계속해서 MC1이 동작하고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그린 램프가 동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시뮬레이터도 보면 여기 P20 부분 그리고 P22 부분이 전원이 인가됐죠. 그게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럭 회로를 하기 위해서는 PB2를 눌렀을 때 동작을 안 해야 되겠죠. PB2는 P2입니다. 입력 단자가.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여기 P2가 있죠. 얘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P2를 눌렀을 때 지금 동작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동작이. 한 번 더 떼더라도 P2를 눌렀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터럭 회로가 제대로 소프트웨어상으로 구현이 됐죠. 자, PLC 프로그램은 제대로 짜졌습니다. 하드웨어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LC 프로그램은 다 짜진 상태에서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단기 필요하고요. 그 다음 퓨즈 필요하고요. 그 다음 MC1, 2 그리고 모터,
그리고 푸시 버튼과 MC, 램프들이 필요합니다. 차단기 부분, 배선중 차단기 배치됐고요. 퓨즈, 그리고 모터 제어를 위해서 MC1, MC2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이 총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램프도 그린 램프, 레드 램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회로도상이 없는 게 지금 릴레이죠. 릴레이는 우리가 PLC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릴레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기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결선을 해보면요. 먼저 주회로도 부분에 대한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결선이죠. 그래서 주회로도는 2.5 스퀘어입니다. 색깔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갈색 부분에 대한 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차단기 2차 측부터 MC1의 1차 측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차단기 2차 측부터 해서 MC1의 1차 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좀 빼도록 할게요. 그럼 이 부분 지금 녹색으로 칠한 부분에 대한 결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MC1의 2차 측부터 모터까지죠. 자, 결선은 자, 시퀀스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모터 부분까지 결선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흑색입니다. 갈색 다음 흑색이에요. 규정대로 흑색 부분에 대한 주요선의 색깔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차단기 부분 2차 측에서 다시 MC의 두 번째 선으로 결선해 주고요. 그 다음 V까지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지금 주요도 부분에 갈색, 흑색 부분까지 결선이 됐고요. 그다음 L3상은 회색입니다. 회색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선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회색 부분에 대한 결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 회색입니다. 세 번째 선까지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 선을 통해서 UVW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갈색, 흑색, 회색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분기되는 부분도 해줘야 되겠죠. L1 상에서 갈색 부분에서 MC2로 이렇게 분기되는 부분에 대한 결선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색깔의 갈색 부분에서 선을 빼고 분기돼서 두 번째 MC2로 결선하는 부분.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MC2의 2차 측에서부터 모터의 두 번째 모터의 결선까지. 그다음 2차 측에서 모터의 두 번째 모터의 U까지 결선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분기입니다. 흑색이죠. 흑색 부분에 대한 결선도 연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흑색 부분에 대한 결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터까지 결선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회색이죠. 회색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결선도 동일하게 회색에서 MC1에 회색 부분에서 분기해서요. MC2로 선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 회색 부분에 대한 결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접지 부분이죠. 접지 부분은 자, 녹황색 부분의 접지 부분에 선을 따서 직접 모터 쪽에 이쪽과 결선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선 하나를 더 따서 다른 쪽 모터의 이쪽과도 접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퓨즈 1차 측과의 선은 앞단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5 스퀘어 주회로 선을 가지고 갈색과 회색으로 각각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2.5 스퀘어의 갈색 부분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2차 측에서 선을 빼고요. 선을 빼서 퓨즈의 1차 측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회색 부분에서 선을 빼서 마찬가지로 퓨즈의 2차 측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보조 회로로 나가는 부분에 퓨즈 1차 측까지 결선이 이루어졌고요. 퓨즈 2차 측부터는 이제 선이 보조 회로는 1.5 스퀘어입니다. 황색 선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위에 라인부터 먼저 해주면 자, 이 부분은 전원 부분은 PLC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죠. 그래서 이 전부가 PLC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에서는 선을 빼서 PLC 부분으로 선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PLC 부분으로 단상 220V로 연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출력 부분에
PLC의 프린팅 데이죠. AC100에서 240V. 요 두 단자가 PLC의 전원부가 될 거예요. 자, 차단기를 올려보면 파워에 불이 들어오죠. 220V 전원이 지금 인가된 상태입니다. 전원이 정상적으로 인가됐다. PLC 입출력 회로도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보게 되면 입력부부터 먼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V의 전원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정한 단자로 인가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P0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PB1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P0에 있는 단자에 지금 24V의 전원이 인가돼야 되고요. DC 24V입니다. 그래서 24V가 이렇게 전원이 인가되고 나머지 한쪽 단자는 컴과 이렇게 컴이 여기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이 공통 단자와 연결을 합니다. PLC에서 이 공통 단자는 각각 P0, P1 모든 입력 단자와 내부적으로 다 폐회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V 전원만 인가하게 되면 PLC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원이 인가돼서 그 해당되는 단자의 메모리 쪽에 24V의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물론 이제 메모리의 전원이 인가될 때는 5V로 전원이 인가되겠죠. 그래서 포토커플러에 의해서 5V의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는 컨셉입니다. 이 내부 메커니즘은 제가 지난 1강 PLC 자기유지 회로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그 부분을 좀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입력 부분에 대한 스위칭은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스위치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PB1을 결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스위치가 이번에 사용되는 게 총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PB2가 사용될 거고, PB2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단자와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또 나머지 한쪽 단자는 우리가 P0 다음이 P1이 되겠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스위치를 하나 더 내가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쪽에 해당되는 단자와 공통으로 묶고요. 그 다음 P2가 되겠죠. P2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요게 입력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4V 플러스 쪽의 단자는 컴과 24V의 플러스는 컴과 연결한다. 그럼 24V의 플러스가 해당되는 단자가 여기입니다. 요 단자와 컴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연결한다. 마이너스는 여기가 되겠죠. 24G. 이쪽과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연결한다. 그리고 푸시 버튼의 나머지 단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지정한 단자와 연결된다. 그리고 나머지 푸시 버튼은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된 단자끼리 서로 공통으로 계속 묶고 또 프로그램상의 디바이스 명으로 지정된 단자와 계속해서 연결해 나간다. 자, 요게 입력부의 결선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24V 플러스와 그 다음 컴과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24V 플러스와 컴과 연결했다. 자, 그러면 요 플러스 부분은 다 결선이 됐고요. 자, 마이너스 부분은 24G와 푸시 버튼 한쪽 단자와 연결한다. 자, 24G가 여기 될 겁니다. 자, 24G와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A 접점이라고 얘기했어요. 푸시 버튼 1의 한쪽 단자와 연결한다. 그리고 나머지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는 프로그램상에 지정된 디바이스 명에 해당되는 단자와 결선해준다.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는 PB1은 P0로 정의했죠. 그러면 나머지 한쪽 단자에서 손을 빼서요. P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0로 가면 이렇게 연결이 푸시 버튼 1은 연결이 다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쪽 결선을 위해서는 두 번째 푸시 버튼을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쪽과 연결된 단자와 공통으로 묶어주고요. 자, 마이너스 쪽이 여기입니다. 이쪽 단자와 선으로 공통으로 묶어주고요.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 단자는 지정된 우리가 P0까지 했어요. 그럼 P1로 가면 되겠죠. 나머지 쪽은 선을 빼서요. P1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P1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P1로 연결해 주고요.
마이너스 쪽에 있는 공통 단자와 묶어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단자는 P2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입력 단자 쪽에 결선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입력 단자 쪽에 결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PLC 하드웨어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전원을 인가하고요. 파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PLC를 보게 되면 0001 여기 입력 단자에 해당되는 램프가 될 겁니다. 자,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00에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PLC의 프로그램의 단자에 24V가 인가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입력 부분은 결선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출력 부분입니다. 출력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컴과 이 출력 단자 한쪽과 그리고 컴은 여기죠. 컴과 이렇게 내부 릴레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릴레이 A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램프는 단자가 두 개죠. 그래서 램프의 한쪽 단자는 220V의 한쪽 전원과 인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220V는 컴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폐회로를 이루어야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단자와 연결돼야 될 단자는 이쪽 단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 내부 코일은 PLC 내부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결선해 줘야 될 부분은 220V에서 컴과의 연결 하나, 그리고 나머지 220V 한 단자에서 부하 쪽에 나머지 단자에 하나, 그리고 부하 쪽의 나머지 단자는 내가 프로그램상에 지정된 출력 부분의 단자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3번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요 컴은 지금 P20에서 23까지 4개의 단자에 공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과 220V의 한쪽 단자만 연결해 놓으면 나머지 1번, 3번을 부하마다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요 1번이 다른 부하가 생겼을 때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부하의 나머지 단자는 프로그램상에 지정한 단자와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출력 부하로 사용해야 될 기구는 총 4개입니다. 램프 2개와 MC1, MC2예요. 먼저 220V 한쪽 단자에서 컴으로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부분입니다. 220V 한쪽 단자에서요, 컴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컴을 통해서 P20, 21, 22, 23번 단자는 다 컴과 내부적으로 다 결선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줘야 될 부분은 220V 다른 단자에서 MC1의 한쪽 단자와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선에서 빼고 MC의 전원부입니다. 그래서 220V의 다른 단자와 이렇게 결선을 해주고요. 6번은 계속해서 공통으로 묶겠죠. 그 다음 나머지 단자 하나와 P20과의 연결입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열어볼게요. 프로그램 열었을 때 우리가 MC1은 P2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MC1의 한쪽 단자와 P20과 결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C1의 한쪽 단자와 P20과 연결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C1 쪽의 결선 다 이루어졌고요. 그럼 추가로도 다른 부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요 220V에 결선된 부분과 공통으로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번이 지금 공통이에요. 그래서 6번에서 또 다른 MC2에 6번과 연결을 해주고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여기 공통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자에서는 우리가 아까 20까지 했으니까 21번이죠. 프로그램상으로 보게 되면 MC2는 P21로 잡았어요. 출력 단자를. 그래서 12번에서 선을 빼고요. 선을 빼서 P21로 가보면 여기가 되겠죠. 네, P21로 선을 결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하는 P22로 지정된 부하는 그린 램프가 되겠죠. 그러면 그린 램프 부분은 아까 6번 여기서 공통으로 빼고요. 빼서 그린 램프 쪽에 한쪽 단자와 연결해 주고요. 자,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될 겁니다. 220V의 한쪽 전원이 인가된 부분은 계속해서 부하가 추가될 때마다 공통으로 계속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럼 적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공통 부분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색 부분도 미리 연결해 놓을게요. 나머지 단자는 지정해 놓은 우리가 그 21까지 했어요. 22가 되겠죠. 그 다음은 22 부분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23번은 레드램프가 되겠죠. 자, 레드램프 쪽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면 출력 부분에 대한 결선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팅을 해주고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1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P1을 누르면 빅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모터1이 지금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B2를 누르더라도 레드램프와 앰프는 동작하지 않고, 자, 리셋 누르겠습니다. 자, 리셋 누른 상태에서 PB2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럼 레드램프와 앰프가 동작한 상태에서 PB1을 누르더라도 인터럽터를 해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